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이건 사진이 색조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이게 바로 안 떠올랐다면 색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색조가, 이 사진은,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안녕하세요, 옹크트리 대표님. 유튜브를 보고 쇼핑몰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0대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아니라면 더욱더 시작이 어려울 것 같아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서 많은 시간을 쓰기 힘들고 시간을 쪼개 하루 3시간 자면서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분들이 조금 구매를 해주셔서 리뷰도 몇 개 있고 운 좋게 몇 분 유입되기도 해서 판매가 아주 조금씩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 옹크트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일단 반영하기는 했는데 왜 반응이 없는지 아쉽습니다. 광고는 아직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시작했고 쿠팡이나 다른 업체들은 아직 입점해 있지 않습니다. 행택도 제작해서 최대한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일단은 직장인이시고 본인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 피드백을 주셨고요. 제가 그러면은 조금 매운맛으로 정신 차려야 되니까 매운맛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 마이 갓. 상세 페이지 피드백을 드리기 전에 사진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은 피팅, 컷이 좋아요. 비율이 좋아요. 어깨라든지 체형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피팅을 하기에 최적화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대표님의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0% 그걸 살리고 있지 못하다. 왜? 색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색조가 뭔데? 자, 보세요. 지금 계신 공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리고 핏도 되게 좋게 잡혀있어요. 사진 구도도 아주 좋아. 그런데 옹크트리가 색조가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 이건 사진이 색조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이게 바로 안 떠올랐다면 색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색조가, 이 사진은 그린기가 돌고 있죠. 이게 보여야 돼. 이 사진을 딱 보고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안 잡혀있는데 이게 색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진에 어떤 컬러가 좀 더 많이 끼어있지? 그게 보여야 된다고. 이거는 그린기가 많이 끼어있죠. 녹색기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창문에 썬팅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거나 창문의 색깔 자체가 애초에 초록 색깔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사진을 찍고 나서 후보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어떤 포토샵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아이폰에 들어가서 편집 누르고요. 색조 들어가서 색조를 올리기만 하면 돼. 색조가 낮은 사진이죠? 그러면은 색조를 올리면 돼. 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 어려워. 어떤 뜻이야? 화이트 밸런스는요, 흰 색깔을 흰색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 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벽이요, 흰 색깔이죠. 근데 제 눈엔 이게 초록 색깔이 살짝 끼어 있다고요. 색조를 올려주면 돼요. 그것만 되면은 이 연청이 조금 더 연청스럽게 바뀐다고. 일단 그 작업부터 먼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덩어리로 안 쓰는데? 지금 제 영상 많이 본 게 조금 티가 나거든요. 근데 왜 잘 가다가 왜 띄어 쓰는 거예요? 덩어리로 쓰는 거 기본입니다, 대표님. 지금은 대표님께서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죠. 어떤 유입수나 트래픽을 만들 수 없잖아. 자체 마케팅 채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SEO 기존을 최대한 맞춰서 규칙을 최대한 준수해 주셔야 된다고. 그 방법이 상품명 쓸 때 덩어리로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분할 컷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한 사진 안에 넣을 수 있다면 합성을 하는데 그게 어려워? 그러면은 그냥 단일로 쓰세요. 썸네일은 기본에 충실해서 딱 이거 사진 딱 너무 좋잖아요. 처음 본 대표님들은 이게 뭘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 치고는. 그리고요, 대표님, 이 썸네일 고르실 때 이 검은 색깔, 나 이게 꽈배기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썸네일은요, 조금 더 튀고 조금 더 디테일을 잘 보일 수 있는 컬러감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검은색은 피해 주셔라, 제발. 왜? 디테일이 안 보인다니까? 썸네일로 하기에는. 썸네일 사진을 선택해 주실 때는 컬러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변경을 해주셔라. 그러고 나서 제일 잘 팔린 제품 상세 페이지 피드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세 페이지 뭐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기 전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요? 정답은 전신샷이에요. 전신샷. 내가 반폴라를 팔아. 그러면은 반폴라를 판다고 해서 반폴라 상반신 컷만 딱 찍는 게 아니죠. 전신 컷도 찍어야 되고요. 반폴라를 활용한 코디 컷도 찍어야 돼요.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내가 이걸 샀을 때 어떤 식으로 코디하고 어떤 식으로 아우터에 활용해서 이너로 착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추가해야 돼. 우리는 쇼핑몰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떤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의류 쇼핑몰은 상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이걸 샀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코디할 수 있는지를 암시해줘야 돼. 그렇게 하려면요 대표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신컷이랑 코디컷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대표님은 그게 빠졌어요. 이거 하나 짚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독성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좀 너무 표현 방법 자체가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폰트를 쓸 때 차라리 그냥 잘 모르겠으면 에스코어 드림이라든지 그런 좀 가독성이 좀 더 좋은, 이거는 좀 디테일한 영역인데 촌스러워지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씨체라든지 이런 표현 디자인 같은 게 너무 좀 촌스러워가지고 이런 거를 좀 더 디벨롭 시켜주세요. 미리 캔버스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요소가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질문 주실 때 아까 뭐라고 주셨냐면 스마트 스토어의 그 싸구려 같은 느낌을 벗어 던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잭시미스라든지 그런 브랜드들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폰트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해놓은 그 디자인이나 폰트들을 벤치마킹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촌스러워진다니까. 가독성은 좋은데 너무 촌스러워지지 않도록 그 선을 잘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저는 여기서 좀 띠용한 게 뭐냐면 내가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니면 이게 일반 목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비교 제품을 구하실 때 확실하게 내가 판매하는 제품과 차별화되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장점을 확실하게 부각할 수 있고 디자인이 확실하게 다른 거를 비교 제품으로 들고 와야지, 너무 비슷한 제품을 들고 오니까 이게 내가 파는 제품을 입고 이렇게 찍은 건가? 이렇게 지금 좀 헷갈렸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목폴라는 길이가 생명입니다. 왜 길이가 생명인데요? 그게 나와 있어야죠. 아 답답하지 않아서. 자 그러면은 보세요. 길이가 생명입니다라는 카피라이팅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부연 설명이나 근거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돼. 여기에 답답하지 않은 목 길이 하고 바로 끝나니까 안 와닿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GIF가 의미 없는 GIF예요 막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GIF가 확실하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적재적소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 사실 이런 게 가능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서 생각하면 안 돼. 전체적인 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각 자료를 입히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라는 거는 내가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꽂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획을 미리 쫙 해놓고 거기 순서대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게 미리 캔버스로 하는 거지. 미리 캔버스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 끼우면은 상세 페이지를 전체 다 완성하고 딱 봤을 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100점 만점 중에 한 50점 정도 된다라고 체킹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뭔가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왔다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오늘 피드백 드린 걸로 채워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좀 재밌는 게 다른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보고 싶다니까? 바지 한번 볼까요? 오, 굿. 이거 70점. 나머지 30점 그걸 왜 깎았냐? 전신샷이 1:1 비율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돼서 30점 깎았고요. 그리고 또 30점 왜 깎았냐? 요즘은 이 정도 상세 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정도 상세 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이제 흔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30점을 깎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디벨롭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표현 방법을 바꿔야 돼. 싸구려 제품과 비교되는 물빠짐 해서 물빠짐 했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물티슈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건 너무 식상하다. 이젠. 그러면 내가 사진에서 엄청나게 차별화를 주던가, 아니면은 사실 1인 사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완전하게 차별화를 내기가 힘들어요. 혼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가 중점을 주면은 가장 효율적이냐면 이 후킹 포인트의 표현 방법에다가 몰빵하면 돼요. 자, 이 물빠짐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 세숫대야에 물 받아놓고 1시간 동안 실험하시더라고.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획기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남들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처음 보는 듯한 그런 표현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물론 지금 가독성도 좋고 해서 팔리긴 팔릴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팔리는데, 대표님 월 1000만원 2000만원 대표님 목표 아니잖아요. 월 1억 2억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남들과는 달라져야지. 남들과는 다르게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표현해내야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창의성의 영역이에요. 창의성의 영역. 그래서 책 읽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본기가 뭐 완전하게 채워진 건 아니지만 기본기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하면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직장 업무 다 하고 좀 쉴 때 있죠? 아, 나 이번에 생지대님 소싱했는데 그 물 빠짐 어떻게 표현해보지?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게 진짜 실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적용하는 거.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경쟁력이에요. 자, 피드백 여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파이팅! 조만간 퇴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